인생에는 그 전과 그 후로 나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날은 2024년 11월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43살, 새 아이의 아빠, 평범한 직장인. 그날 저는 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셋째까지 낳고 나니 더 이상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구 피임 수술을 하자. 친구들도 다들 했다고 했고 간단한 시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결심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환자분, 이상하네요. 혹시 과거에 관련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조금 늦을 것 같아. 검사 좀 더 한대. 그리고 다시 들어온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성준 씨,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천적 부정관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어나실 때부터 정자를 운반하는 통로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분께서는 평생 자연임신으로 자녀를 가지실 수 없었던 겁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가 셋인데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족들, 손잡고 걷는 부부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빠들. 그들은 확신할 수 있겠죠. 이게 내 아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섰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종점까지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저녁 먹어야지. 응. 곧 갈게. 일 좀 생겨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거짓말을 거의 해본 적 없는 저였는데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다. 아빠 왔어.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12살 첫째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9살 둘째 지민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5살 막내 지우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반겨주는 아이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모든 게 의문으로 보였습니다. 저 웃는 얼굴 뒤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여보, 표정이 안 좋네. 피곤해? 씻고 밥 먹어. 아내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아내의 잔소리, 따뜻한 밥상. 하지만 제 귓가에는 의사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즐거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녀를 가지실 수 없었던 겁니다. 아빠, 내일 학부모 상담 있는데 올 수 있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여보, 정말 괜찮아? 어디 아파? 수연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식사 내내 저는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지훈이의 눈은 누구를 닮았을까? 지민이의 입에는? 지우의 웃음소리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흔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어두운 침실, 나란히 누운 저와 아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진단을 받았어. 침대 옆에서 수연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진단? 선천적 부정관증이래. 의학적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대.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우리 애가 셋이잖아. 제가 몸을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대답해줘.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수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작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희망했던 것은 부정이었습니다. 병원이 잘못 진단한 거야.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아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렸습니다. 누구야? 아이들. 진짜 아버지가 누구야?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자격이 없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애들이 깰까봐. 애들 깰까봐 소리도 못 지르겠네. 10년이야, 10년.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어. 그동안 나 혼자 바보였던 거야? 수연은 대답 대신 흐느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선천적 부정관증, 유전적 질환, 자연 임신 불가능, 확률 1%, 대부분 불임 검사 중 발견, 그리고 다른 검색어를 쳤습니다. 아내 외도, 친자 확인, DNA 검사. 하지만 검색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걸까? 만약 셋 다 제 아이가 아니라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지우였습니다. 아빠. 왜 앉아?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빠 일 좀 하고 있었어. 우리 지우는 왜 앉아? 목 말라서. 아빠 안아줘. 지우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어린아이 특유의 향기, 작은 무게감. 5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첫 걸음을 가르쳤고 첫 말을 듣었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제 피를 나눈 아이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걸까? 제가 느낀 사랑도 행복도 자랑스러움도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 지우가 제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조심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수연과 제대로 대화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앉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수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았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해줘.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인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결혼하기 1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야. 뭐? 임신한 줄 모르고 헤어졌어. 그리고 당신을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어. 그때 이미 3개월이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처음부터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확인도 안 했어. 그냥 당신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둘째는 수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당신이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6개월 입원했을 때 있잖아. 4년 전. 기억했습니다. 떨어진 자제의 다리를 크게 다쳐 여러 번 수술받았던데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아파서 누워있고 지훈이는 손이 많이 가고 회사 동료가 많이 도와줬어. 그러다가 뭐? 자연스럽게 잤다고? 한 번만이었어. 정말 한 번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네. 그래서 지민이가 태어난 거네. 그때는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셋째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었습니다. 말해. 지우는? 우리 막내는 누구애야?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해외 출장 갔을 때, 3달 동안 떨어져 있을 때, 이사 온 옆집 남자가 옆집.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웃음. 옆집? 아.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네. 그래, 다 몇 명이야? 3명? 새 아이가 3명한테서 태어났다고? 정말 미안해. 정말로. 저는 소파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10년을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열심히 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결국 나만 모르는 바보였던 거네.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나 셋째 낳을 때 기억나?
목이 메었습니다. 밤새 손잡고 있었잖아. 이번엔 딸이면 좋겠다 그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 태어나서 처음 안았을 때 나 울었어. 행복해서. 내 피를 나눈 딸이라고 믿었으니까.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난 대구 출장이었어. 그래도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서울 왔잖아. 사진 찍어주려고. 내 아들 입학식이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거짓이 아니야. 수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아빠야. 아이들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를 아빠라고 불러? 난 그냥 몰랐던 사람이야. 속았던 사람.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남의 씨로 태어난 애들 키워준 호구였던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하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3650일.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요.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조차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일정 안내 금일 오후 3시 1학년 2반 김지훈 학부모님. 지훈이 첫째 아들. 아니, 이제는 첫째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훈이 정말 모범생이에요.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특히 동생들 챙기는 모습이 기특해요. 우리 아빠가 동생은 꼭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훈이가 가끔 나는 아빠 닮아서 좋아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닮았다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냥 성격 같은 거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폭도에서 지훈이와 마주쳤습니다. 아빠, 학교 왔어. 선생님이 나 칭찬했어. 응. 많이 칭찬하시더라.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아빠는 내 영웅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지훈이 마이너스 12살.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14개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을 때 7살.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담했을 때 10살. 축구 경기 때마다 응원 갔던 주말들. 지민이 마이너스 9살. 태어나던 날 병원 폭도에서 기도했던 것. 아토피로 밤새 긁어서 같이 잠 못 잤던 날들.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던 매주 수요일. 6살 생일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했던 것. 지우 마이너스 5살. 첫말이 아빠였던 것. 어린이집 적응 못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줬던 것. 매일 밤 재워달라고 매달리는 것. 아빠 냄새 좋아라며 안기는 것.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모든 시간이 무효가 되는 걸까요? 제가 느낀 사랑이 아이들이 보여준 사랑이 가짜였던 걸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들을 만나보기로. 수연에게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름, 연락처, 현재 상황. 첫째 지훈의 생부 이진혁, 38세, IT 기업 과장, 기혼, 자녀 2명. 둘째 지민의 생부 정우석, 41세, 건설회사 팀장, 기혼. 셋째 지우의 생부 강민호, 36세, 트레이너, 미혼. 저는 하나씩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이진혁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아이가 있다는 걸요? 네, 수연 씨와 헤어진 게 벌써 13년 전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김지훈이에요. 12살이고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성적은 반에서 5등 안에 들고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요. 정의감도 강해서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꼭 나서고요. 이진혁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 아들이니까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도 둘 있고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당신한테 뭘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요. 확인하러 왔어요.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격이요?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겁니까? 12년 동안 지훈이를 키운 사람은 저예요. 밤새 열재고 아플 때 업고 병원 뛰어가고 축구 경기 때마다 응원 가고 학교 폭력 상담하러 가고. 그런 사람은 저예요. 당신은 정자 하나 제공한 게 전부고요. 이진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씀 심하시네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확인한 건 당신이 아빠 역할을 할 준비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지훈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당신 없이도 잘 컸고 앞으로도 잘 클 겁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훈이는 당신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 식당. 정우석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둘째 김지민. 9살 여자아이예요. 아토피가 심해서 어릴 때 고생 많이 했고요.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우석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연 씨 남편분이 다쳐서 입원하셨다는 얘기 듣고 도와드린다는 게 도와드린다는 게 아내를 건드린 거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혹시 지민이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버지로서? 정우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빚 때문에 도망 다니는 형편이고요. 가정을 꾸릴 형편도 안 되고 아이한테는 제가 없는 게 나을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잘 크고 있나요? 잘 크고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민이한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저요. 그러니 평생 나타나지 마세요. 헬스장. 강민호는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 연락받고 진짜 놀랐어요. 수연 씨한테 애가 있었어요? 편한 말투였습니다. 있었다가 아니라 나왔어요. 당신 아이를. 에이, 그게 제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검사는 안 했지만 시기상 당신 아이가 맞습니다. 강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양육비라도 요구하려고요? 당신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최악이네요. 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뭐?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개소리를. 저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지우라는 아이입니다. 5살 여자아이예요. 당신 피가 반 섞였지만 당신과는 일도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같은 인간은 아버지 자격이 없으니까. 야, 이 사람이 지금. 저는 일어섰습니다. 평생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 인생에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 뒤에서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뭐. 저는 멈추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을 만나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첫 번째는 회피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책임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채로요. DNA 검사. 병원 유전자 검사실. 결국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면 충분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제 아이라면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셋 다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결과지. 대상자 1 김지훈 친자 관계 부정 99.99%. 대상자 2 김지민 친자 관계 부정 99.99%. 대상자 3 김지우 친자 관계 부정 99.99%. 검사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셋 다. 하나도. 법무법인 상담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 수 있나요? 친자 관계가 없으시다면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과실이 크고 아이들이 현재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될까요?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완벽하게 숨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작성해줘. 이혼하자.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 애들은 엄마가 필요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한테 거짓말로 점철된 엄마가 필요해? 나도 애들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네. 나도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그게 뭐가 됐어? 수연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겨워.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아빠 엄마가 서로 맞지 않아서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진실은 말 안 할 거야. 왜? 복수하려면 다 말하면 되잖아. 애들이 상처받잖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믿는 한 나도 아빠로 살고 싶어. 설령 피가 안 섞였어도. 거실. 새 아이를 앉혀놓았습니다. 저와 수연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애들아. 아빠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새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예감하듯 물었습니다. 설마 이혼? 수연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요즘 분위기 이상했잖아. 대화도 안 하고.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이혼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인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혼이 뭐야? 저는 지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빠 엄마가 잠깐 떨어져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야. 누구랑 살아? 우리는? 아빠랑 살 거야. 괜찮지? 지민이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주 보러 올게. 약속해. 지우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나 버리지 마.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안 버려. 아빠는 너희 곁에 있을 거야. 항상. 지훈이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잘못 아무것도 없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너희는 아무 걱정 마. 우리 넷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좁은 원룸 안에서 네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함께 잤습니다. 지우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는 일 때문에 좀 바빠. 주말에 보러 올 거야. 엄마 보고 싶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참아. 우리 울면 아빠 힘들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아빠는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잘못했어? 왜 엄마가 안 오는 거야? 너희 잘못 아니야. 정말로. 지우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도 울어? 제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도. 슬퍼서 그래.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날 밤.
우리 넷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만은 함께라는 듯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지민이 머리를 묶어줬습니다. 지우 어린이집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침 7시 30분.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지민이를 학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지우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켰습니다. 오전 9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지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하자마자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지민이 피아노 연습 옆에서 들었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자정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회사.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성준 씨 요즘 업무 태도가 왜 이래? 보고서도 늦고 회의도 늦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황이. 개인 사정이야 누구한테나 있지. 일에 지장 주면 안 되지. 학교 복도.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산만해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가정 문제가 좀 있어서요.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대화했습니다. 지우가 자꾸 엄마 찾으면서 울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겠어요? 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응원했습니다. 지훈이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상식 후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메달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1등 했어. 안아줬습니다. 정말 잘했어. 아빠 자랑스럽다. 아빠가 와줘서 힘이 났어. 다른 애들 엄마 아빠 다 왔는데 아빠 안 오면 어쩌나 했어.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항상 올 거야. 내가 필요하면. 지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알아. 아빠가 요즘 힘든 거. 그래도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래? 나도 이제 컸어. 동생들 챙길 수 있어. 아빠 도와줄게.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이구나. 피와 상관없이. 지민이의 피아노 발표회. 피아노 학원 공연장. 지민이의 첫 발표회였습니다. 저는 지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민이가 무대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아빠, 떨렸지만 해냈어. 진짜 멋있었어. 우리 지민이 최고야. 엄마는? 엄마는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대신 동영상 찍었으니까 보내줄게. 괜찮아. 아빠랑 지우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강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그들은 적응했고 받아들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잠들기 전 어느 날 밤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 닮았어?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럴까?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 아빠 안 닮았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닮고 안 닮고가 중요해? 나 아빠 닮고 싶어. 아빠 멋있으니까. 지우는 지우로 멋있어. 아빠 안 닮아도 돼. 그래도 아빠 눈이랑 나랑 똑같으면 좋겠어.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하나 알려줄게. 닮는다는 건 생김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마음도 닮는 거야.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거 말이야. 나 아빠 마음 닮았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우가 제일 착하잖아.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나 아빠 닮은 거네. 그래요. 아이는 닮았습니다. 제 마음을요.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훈이 마이너스 13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반장을 맡았습니다. 축구팀 주장이 되었습니다. 지민이 마이너스 10살.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실력도 늘었습니다. 지우 마이너스 6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저녁 식탁. 아빠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 너네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우리 아빠랑 살아. 그게 더 좋아라고 했어. 지민이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서 아빠랑 나랑 지훈 오빠랑 지우 그렸어. 지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가족 4명.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이어진,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일요일 오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4사람이 함께.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지? 당연하지. 아빠는 너희 안 떠나? 아빤 나중에 우리 커서도 아빠 보러 자주 올 거야.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해도 옆집에 살래. 아빠 챙겨야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 늙어서 호강하겠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피도 안 섞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들은 정자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되었습니다. 밤새 열을 재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꿈을 응원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그게 아빠니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깊은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간, 기억, 사랑,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으로요. 아빠는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